이게 처음에 촉발됐던 게 교회 소모임과 대면 예배를 통해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송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대면 예배를 통한 확진자 사례는 그런 케이스를 정부에서 모으지도 않았고요. 그런 통계조차도 없다는 것이. 안녕하십니까. 본법인 취한 가을 햇살의 박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난주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에 금일 3건의 또 판결이 선고가 되었고요. 2건은 선고되었고 1건도 곧 선고될 예정이긴 합니다. 정부에서 중수본, 중대본을 통해서 또 정세균 국무총리를 통해서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지만 20년 8월 19일이 최초 처분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부터 계속해서 2주간 또 연장됐었던 그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해 말 20년 12월 연말이 되면서 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자 폭증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자 또 예배를 중지했던 사건이 있었고, 또 1년이 지난 21년 7월경 이제 여름 휴가를 다녀오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자 정부에서는 또 아무 이유 없이 근거도 없이 대면 예배를 또 금지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21년 7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예자연 측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이제 처음으로 대면 예배는 금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인용 결정을 받은 바는 있는데요. 오늘 선고된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은 아니고요. 20년 8월 19일 날 있었던 그 처분, 처음으로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 라고 했던 처분과 그리고 20년 12월에 있었던 그 처분에 대해서만 판결이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이 판결을 기다렸던 많은 하급심 법원들이 새롭게 재판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판결문을 지난 전원 합의체 판결문을 분석해 봤을 때 이게 뭐 특별한 법리를 절시했다기보다는 그 시기에 그 처분이 그 지역에서 합당했느냐 이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한다는 그런 아무래도 설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급심 판례가 전적으로 전원 합의체라든지 아니면 오늘 선고된 판례를 따를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정말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고 각 처분마다 20년 8월 사건과 21년 1년이 지난 7월 8월 달의 처분과는 분명히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정말 올바른 처분인지 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다시 한번 판결을 해줄 것을 저희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게 처음에 촉발됐던 게 교회 소모임과 대면 예배를 통해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송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대면 예배를 통한 확진자 사례는 그런 케이스를 정부에서 모으지도 않았고요. 그런 통계조차도 없다는 것이 지금 확인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임을 통해서도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저희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여기 계시는 진동숙 변호사님과 함께 검토를 했지만 전혀 근거가 없었고 그 통계들이 왜곡되고 어찌 보면 조작에 가까울 정도로 잘못 반영됐던 것들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던 책임도 정부에 계속 묻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주셔서 앞으로의 판결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